노화의 시계를 돌려 10년 더 젊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 첫 번째는 바로 개인 맞춤형 식사다. 특히 비만이더라도 지방과 근육이 모두 많은 경우는 소식이 좋다. 하지만 지방이 많아도 근육이 적은 경우 소식은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위궤양이 있다. 그래서 공복 상태가 됐을 때 위궤양이 악화가 되는 분들은 소식 혹은 간헐적 단식 같은 다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위궤양을 악화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사질환이라고 해서 비만하고 지방은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서는 소식이 도움이 되죠.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하면 비만한 분들도 지방이 많고 근육이 많은 분과 지방은 많은데 근육은 적은 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지방은 많고 근육은 적은 분이 무조건 소식을 하면 이분은 지방도 줄지만 근육을 유지 혹은 움직이게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근육도 줄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히려 노화가 촉진됩니다. 무조건적인 소식은 일반적으로는 건강하고 비만한 사람한테는 권할 수 있지만 연령대가 많거나 질환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양 상태가 불량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소식은 독입니다. 노화의 시계를 돌려 최소한 10년 더 젊게 살기 위한 생활 습관 두 번째는 개인 맞춤형 운동이다. 근육이 적은 노인들은 운동을 할 때 각별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동도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과하게 운동을 하면 이건 독입니다. 영양 상태가 불량한 분들은 영양 상태를 보충을 해서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나서 운동을 하는 게 맞고요.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몸의 장기별 기능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가장 약한 부위부터 강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운동, 가장 약한 부위를 악화시키지 않는 강도의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령화로 인한 체력 감퇴를 막기 위해 서울시립대 도시건강연구소에서 개발한 노년기 운동법. 일명 근력저축운동이라 이름 붙여진 이 운동은 노년기 근력 감소 예방을 위한 6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뒤꿈치를 높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발가락이 꺾이도록 해서 먼저 첫 번째 동작은 기둥 세우기. 허리를 뒤로 구부렸다 펴는 이 동작은 척추 근육을 강화하고 허리 디스크를 예방한다. 두 번째 동작은 까치발 들기.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세 번째 동작은 반올림 다리 들기. 복근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준다. 네 번째 동작은 가지 뻗기. 무릎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다섯 번째 동작은 담장 넘기기. 등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이다. 마지막 동작은 반달 기울기. 한쪽 팔을 들어 반대쪽으로 넘기는 동작으로 옆구리 근육과 복근을 강화시켜준다. 내 몸에 있는 근육을 사용해서 몸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저축을 해서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잘 보행을 못 하시던 분들이 근력 저축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멀리 걸어갈 수 있고 시장도 보러 갈 수 있고 오래 서 계시는 것들
또 위에 못 들었던 것들을 손을 뻗어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 환경에서 좀 더 폭넓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10년 더 젊게 살기 위한 생활 습관 세 번째. 어르신들은 질병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제를 동시에 복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치 제도가 없어서 한 가지 개별 질병마다 각각의 의사를 방문하시면서 약을 다른 의료기관 또는 다른 의사 선생님께 처방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냐면 개별 약제의 부작용이 사실은 다른 장기의 기능과 상호작용하거나 또는 다른 선생님한테 받은 다른 약하고 이 선생님한테 받은 약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의 약을 먹더라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그 약을 복용하고 증상이 호전되거나 상태가 나아지면 약을 끊으려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약이지만 누구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문화 중에 내가 뭐 먹어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너도 먹어, 보약이든 약이든 권해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는 그 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독약을 주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더 젊게 살기 위한 생활 습관 네 번째. 밤이 되면 나오는 호르몬, 낮에만 나오는 호르몬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외부에 있는 시간과 내 몸의 신체 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착각하게 돼서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러면 호르몬이 원래 나와야 될 때 못 나오고 나와야 되는 양이 안 나오게 되면 내분비계의 교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 내분비계의 교란은 신체 기능 및 장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령별로 권장 수면 시간은 다르다. 65세 이상 노년기에는 최소 5시간은 푹 자는 게 좋다. 수면의 양 못지않게 수면의 질이 중요한 이유는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뇌의 세척 메커니즘으로 알려진 글림프계 시스템은 우리가 잠을 잘 때 이루어지는데, 글림프계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하지 못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에는 뇌에도 인파 시스템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수면 중에 뇌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잠을 적게 자거나 잠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깊이 못 잔다면 그러한 뇌의 인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몸에 뇌폐물이 쌓이게 되고 알츠하이머 병이라든지 그런 다른 퇴행성 질환들이 악화가 가속화되게 되는 겁니다. 노화의 시계를 10년 더 늦추는 생활 습관 다섯 번째. (2017년) 미국 노년학회지에 실린 연구 논문에 따르면 매일 저녁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무려 53%나 감소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을 관장하는 뇌. 몸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뇌의 노화를 막아야 한다. 뇌의 노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는 것. 인간의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가소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고스톱이 도움이 돼요, 하투놀이가 도움이 돼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물론 고스톱 같은 것들이 머리를 쓰긴 하지만 이렇게 패턴으로 우리가 크게 고민 없이 해오던 대로 패턴으로 진행하는 이런 행위들은 사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지만 큰 도움은 안 되고요. 계속 내용이 바뀌는 것들, 그래서 새로운 자극이 오고 고민이 필요한 것들, 이런 행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라든지
아니면 노래 교실 이런 데서 계속 곡이 바뀌는 것들, 아니면 그림 그리기나 꽃꽂이, 그래서 내용이 계속 그림이 바뀌고 작품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뇌를 춤추게 하기 위해서 잊어서는 안 될 또 한 가지가 있다. 휴식이다. 뇌에게 일정한 휴식을 줘서 그동안 받아들인 자극을 소화하고 또 더 뇌 기능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5분 정도, 요새 멍 때리기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는데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게 불멍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한 15분 정도, 꼭 명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멍하게 좀 머리 휴식을 주는 것이 또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